2차 함수 초반 부분만 또 영상을 찍겠습니다. 나눠서. 그럼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 그 수업용 키워드 노트를 좀 보자면 이렇게 키워드 노트를 좀 만들었습니다. 아직 여기까지만 초반 부분만 하는 거라서. 그럼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는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냐?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의 꼴은 바로 이거죠. y는 ax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것이고, 일단 꼴이 이렇다는 건 알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a 값은 뭘 결정하냐? 바로 2차 함수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a가 0보다 클 때는 이런 모양이 나오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걸 아래로 블록이라고 하고 이걸 위로 블록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이런 용어는 문제에서 제시했을 때 알고 있기만 하면 되고 딱히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왜 이런 모양이 나오냐라는 거죠. xy 평면에서 왜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2차 함수인 y는 x 제곱을 알아보자면, 이것은 바로 이런 모양이 나오는 이유는 생각해보세요. y는 x 제곱이라는 함수는 사실 이 a 값이 1인 거랑 똑같아요. 1 곱하기 x 제곱이랑 똑같죠. 그럼 즉 뭐예요? 1은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위로, 그래서 이렇게 위로 블록한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건데, 아래로 블록한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건데, 지금 여기가 x 값이 0부터 시작해서 1, 2, 3 쭉쭉쭉 커지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쭉쭉쭉 커지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x에다 1을 대입해요. 그 다음에 x에다 2를 대입해보고 x에다 3을 대입해봅시다. 그러면 y 값은 x제곱이기 때문에 1이 되고, 여기 똑같이 2가 되고,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9가 됩니다. 2의 제곱, 3의 제곱해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1을 지나고, 그 다음에 2,4를 지나고, 3,9를 지나고, 이런 느낌으로 점점 이게 상승 기울기가 가팔라져요. 가팔라지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a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a 값이 만약에 양수가 되게 되면 이렇게 점점 가팔라질수록 이렇게 점점 가팔라지겠죠, 계속. 근데 만약에 음수가 되면은 이 가파른 게 음수로 가팔라집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여기 x 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 x 제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x 제곱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y는 여기 이렇게 1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x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x쪽 반대쪽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반면에 a가 0보다 크게 되면 1로 갈수록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고, 1로 갈수록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0보다 크면 일로 갈수록 꼭지점을 기준으로 1로 갈수록 점점 더 커지게 되고, 1로 갈수록 꼭지점을 기준으로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고, a가 0보다 작게 되면 점점 더 x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고 점점 가파르게 작아지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게, 그렇다면 a가 0인 경우는 어떡하냐? 우리가 실수도 세 가지로 나오죠. 0보다 큰 경우, 0인 경우, 0보다 작은 경우. 그런데 우리는 왜 a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나누지 않느냐? 만약에 이게 0보다 크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 0보다 작으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0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a가 0이 되면 이게 사라지죠. 그러면 bx 플러스 c만 남아요. 즉 뭐야? 1차 함수가 됩니다. 이때는 우리는 이것을 2차 함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서술이 나오면, a는 0이 아니구나 라는 조건을 제시해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a가 0이 되면 이것은 1차 함수가 되기 때문에 2차 함수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a는 0이 아닐 경우에만 우리는 이걸 2차 함수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수학을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냥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면 a가 0일 수도 있습니다. 즉 1차 함수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a가 0이 아닌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가 훨씬 많겠지만 이런 것도 문제에 나오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즉 a가 0일 때는 어떡하냐라는 것도 항상 뭐라고요?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냐면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서술이 제시가 되면은 a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 옆에다가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적어두고 시작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제시가 되면은 이걸 보고 아 이거 2차 함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a가 0이라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었으니까 a가 0일 수도 있겠구나, 즉 1차 함수 직선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깔고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1번 a는 0이 아닌 조건을 서술로 줬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함부로 2차 함수라고 a는 0이 아니라고 단정 지으면 안 돼요. 경우를 항상 포함하고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조건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뭐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은 1차 함수 y는 mx 플러스 n에서 m이 0보다 클 때 m이 0보다 작을 때만 위에서 다뤘잖아요. 이렇게 두 경우만 다뤘는데, 그럼 m이 0일 때는 어떻게 되냐? m이 0보다 클 때는 1차 함수가 이렇게 나오고 이런 모양으로 나오고, m이 0보다 작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m이 0일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즉 y는 mx 플러스 n에서 m 이퀄 0이니까 x 값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y 값이 항상 n입니다. 그래서 y는 3이라고 나오면 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고 여기 위치가 3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나와요. 이런 것도 1차 함수라고 하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걸 1차 함수라고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건 꼭 알아둬라. 이 m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으면 함부로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이 경우도 항상 포함을 해줘야 돼요.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거예요. 빠짐없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다시 한번, 이런 게 핵심이에요. 이런 게 시험 문제 틀리는 되게 중요한 원인이에요. 항상 우리는 m이 0보다 크거나 m이 0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하고, 또 a가 0보다 크거나 a가 0보다 작은 뭐 이런 경우만 생각하는데, 뭐 a가 0인 경우는 1차 함수가 될 수도 있고, 뭐 m이 0인 경우는 이렇게 상수 함수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상수 함수라고 하는데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그리고 항상 예를 들어 수업에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만 소개를 한다면, 그렇다면 m이 0인 경우는 어떻게 되지? 이런 의문을 항상 가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수학적 사고력이 상승합니다. 아까 EBS 강의에서 이 두 가지만 제시했는데, 그럼 a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냐? 이런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 다양한 꼴의 2차 함수식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2차 함수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는데, 이 2차 함수식을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형태는 바로 이 일반형, 우리가 배운 이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두 번째는 인수분해형, 이거는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고, 그다음 세 번째는 완전 제곱식형, 이거는 y는 a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꼴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마다 특징이 달라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달라요. 각각마다 특징이 다르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달라요. 여겨지는 것이 다르고, 그 다음에 쓰임도 달라요. 이걸 전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건 수업에서는 언급을 안 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일반형 구성요소에는 일단 첫 번째, 일반형은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구성요소라고 한다면 그냥 A값이 뭐예요? X제곱의 개수죠. 그다음 두 번째, B값은 거의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도 갖지 않고, C값은 뭐예요? 바로 Y절편을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에다 X에다 0을 대입하면 C만 남게 되니까 0,C라는 점을 바로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할 때 좋냐면 교점을 찾을 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뭐 y는
4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이라는 그래프가 있고, 또 y는 뭐 3x 제곱 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요. 그럼 이 이차 함수의 교점을 찾을 때 이런 식으로, 보통 교점을 찾아야 되면 이렇게 일반형으로 바꾼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차 함수 식이 인수분해형으로 주어졌을 수도 있고 완전제곱형으로 주어졌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다 전개를 해서 식을 전개해서 이런 꼴로 만들어요. 이런 꼴로 만들어서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x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x는 0 뭐 해가지고 그 교점의 위치를 파악할 때 이렇게 일반형을 많이 사용합니다. 뭐라고요? 교점의 위치 계산, 교점 계산. 뭐 직선과 곡선, 여기서 곡선이 2차 함수고 직선이 1차 함수로 나타나는데, 직선과 직선 간의 관계 또는 곡선과 곡선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교점을 찾을 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계산을 할 때는 일반형을 많이 쓴다. 일반형밖에 안 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반형밖에 안 써요. 이거는 그냥 뭐 예시로 작게 만들어 둘게요. 이럴 때 쓴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근데 일반형으로 식이 주어지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이 2차 함수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다양하게 xy 평면에 그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그리냐? 우린 보통 인수분해형으로 하거나 아니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때도 있는데, 보통 그래프 그릴 때는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인수분해형의 구성 요소는 뭐가 있냐? 이 a 값이 있죠. 똑같이 뭐예요? x제곱의 개수입니다. 이 x제곱의 개수, 아까부터 여기서도 언급했는데 이 개수는 뭐를 의미하냐? 아까 말했듯이 모양이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를 결정짓는 거죠. 물론 a가 0이 아닐 때. 이런 식으로 되고, 두 번째는 알파, 그 다음에 베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두 개는 x절편이에요. 이 x절편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잠시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치면 이걸 인수분해 꼴로 만듭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a에 1이 곱해져 있는 거랑 똑같죠? 인수분해 꼴로 만들면 여기는 3, 1 마마 해가지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런 꼴로 만들어져요. 이게 뭐예요? 일반형을 인수분해 꼴로 변환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성 요소는 뭐라고요? a 값,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알파는 1, 베타는 3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 1과 3은 어떻게 쓰냐? xy 평면에서 바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를 1이라고 치고 여기를 3이라고 치면, 여기 2라고 치고 3이라고 치면 이렇게 우리는 그래프를 바로 그려낼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 있어요.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 있다.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과 동시에 우리는 x축을, 그러니까 x축이 아니라 대칭축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대칭축을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2차 함수는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대칭성이에요. 이 대칭축을 중심으로 완전히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쵸? 완전히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거리가 똑같고 여기 거리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모양이 똑같고 여기 모양이 똑같아요. 이렇게 완전한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알파와 베타를 알게 되면 알파 베타를 알게 되면 뭘 알 수 있냐면 대칭축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 알파와 베타의 가운데에 있는 곳이 바로 대칭축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x는 2라고 할 수 있어요. 이 2는 어떻게 계산하냐? 알파 플러스 베타 나누기 2. 중점을 구하는 공식인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1 플러스 3 나누기 2 하면 2죠. 이렇게 해가지고 x는 2구나. 대칭축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구성요소 다시 한번 말하면, 인수분해형에서는 a 값,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x절편 두 개, 알파 베타를 알 수 있다. 이 x절편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뭐다? 그 2차 함수와, 다시 말하면이 아니라 이게 정의예요.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입니다. 위에서 예전에 y절편의 정의가 뭐였어요? y축과 1차 함수의 교점이었죠. 그럼 여기서 x절편의 정의는
2차 함수와 y축의 교점이 되겠죠.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x절편의 정의가 돼요.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다 놓고, 얘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제. x절편이라는 건 이거다. 그러면 이제 구성요 마지막 완전 제곱식형, 이건 언제 우리가 쓰냐? 완전 제곱식형은 이런 모양인데 이미 들어봐서 알겠지만 첫 번째 구성요소 a 값이 있죠. 그다음에 이거 뭐예요? 당연히 x제곱의 개수 이거고, 이건 뭐냐면 그래프 모양 결정, 이런 기능이 있다고 치시면 돼요. 결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p가 p가 아니라 꼭지점 뭐예요? p, q죠. 이건 설명 안 할게요. 여기에다 p를 넣으면 이게 사라져서 그다음에 q가 남는다. 뭐 이런 거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반형을 완전 제곱식형으로 변환하는 이런 것도 설명 안 할게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칭축이죠. 대칭축은 뭐예요? x는 p라는 직선입니다. 세로선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완전 제곱식형을 받으면 우리는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xy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인수분해형만큼은 아니지만 얘도 그래프를 그릴 수는 있어요.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요. 인수분해형은 아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데 반해 완전 제곱식형 그래도 그나마 비교적 정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그릴 수 있냐? 뭐 p, q를 점에서 접수면을 찾아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p, q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대칭축은 그럼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뭐예요? x는 p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a 값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a가 0보다 크면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a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런 거 주의해야 되는 게, 뭐 이게 기울 a 값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여기 원점을 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이래서 약간 우리가 이 완전 제곱식형으로 그래프를 잘 그리지 않는 이유예요. 또 하나를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수분해형으로 보통 많이 그려요. 왜냐면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물론 얘도 그릴 수 있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 그럼 여기가 p, q가 되고 대칭축이 된다. 이런 거 알아두면 된다 라는 거.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 우리가 이거를 할 때 뭘 해야 되냐? 뭐랄까? 대칭축 또는 꼭지점이 궁금하다. 대칭축 또는 꼭지점이 궁금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 완전 제곱식형을 사용하면 되고요. 쓰임새에 대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형을 사용하는 건 언제 하냐? 직선과 곡선 또는 곡선과 곡선과의 교점을 구할 때, 교점을 계산할 때 일반형을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인수분해형을 사용하는 건 이제 그래프를 바로 그려낼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뭐냐?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을 안 했는데, 그 2차 함수식을 뭐 y는 fx라고 놓으면, 그러니까 즉 뭐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fx라고 놓으면, x에 대한 식이라고 놓으면은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 수 있다. 이것까지 기억을 해두세요.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형으로 우리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2차 함수를 구하게 되면 구성 요소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변수가 세 가지죠. 미지수가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2차 함수를 결정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일반형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때는 뭐 a 값이랑 b 값, c 값 이거 그냥 계산해서 구하는 거죠. 식계산 이런 식으로 대수적으로 대수적인 계산을 통해서 구할 때, 이럴 때 언제 쓴다? 교점을 구해야 될 때, 그럴 때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일반형을 쓴다 라는 거고, 여기서 a 값이 의미하는 건 x의 개수고 c 값이 의미하는 건 y 절편이다. 그래서 여기 뭐 그래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래프를 그리든 간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냈으면 여기가 바로 c 값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중요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거는 y 절편이 아니에요.
절편이 절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꼭지점의 y좌표입니다. 이거 본인이 나중에 틀릴 때가 있을 거예요. 실수할 때. 그때 잘 기억해둬라.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일반형으로 주어지면은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인수분해형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완전제곱형으로 바꾸는데 보통 인수분해형을 많이 바꾼다. 이걸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a 곱하기 x-알파, x-베타라고 쓸 수 있고 구성 요소는 a값, 알파, 베타. 이 알파 베타는 x 절편인 동시에 뭐냐면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인 동시에 뭐냐면 fx는 0,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렇게 구하면 우리가 여기서 바로 이 x 절편을 표시하고 a의 값의 a의 모양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그다음에 마지막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될 때는 우리가 언제 대칭축이나 이 꼭지점에 관심 있을 때는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꾼다. 여기까지 종료하겠습니다.